안녕하세요. 3학년 NCS 사무행정 업무관리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랑 오늘은 여러분들 얼굴 볼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 못 보고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요. 아, 선생님, 정말 선생님도 이 영상 찍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프닝 영상. 너무 지루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하는 당신. 누구와 비슷인가요? 지겹고 하기 싫은 일을 쉬지 않고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 지겨운 일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쉬어야 덜 지루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흔히 지겨운 일을 할 때에는 중간에 자주 쉬고 싶고 즐거운 일을 할 때에는 방해받지 않고 쭉 이어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충고합니다. 즉, 지겨운 일을 할 때에는 쉬지 않고 한 번에 끝내고 즐거운 일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 끊어가며 즐기라는 것인데요. 왜일까요? 레이프 네이슨과 톰 메이비스는 괴로운 경험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1번 그룹에게는 커다란 소음을 5초 동안 들려주고 2번 그룹에게는 같은 소음을 40초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3번 그룹에게는 커다란 소음을 40초간 들려준 다음 잠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5초 동안 커다란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게 마지막 5초 동안 느낀 괴로움의 정도를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실험 결과 40초 동안 소음을 들었던 2번 그룹보다 5초 동안만 소음을 들었던 1번 그룹이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2번 그룹은 고통에 적응하게 되어 마지막 5초 동안에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중간에 소음을 잠시 멈췄던 3번 그룹은 어땠을까요?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소음에 대한 적응을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괴로운 일은 쉬지 않고 한꺼번에 할 때 고통에 대한 적응을 하게 돼서 괴로움을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들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해 보았습니다. 한 집단은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집단은 중간 광고가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에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물어보니 중간 광고가 있는 프로그램을 본 집단이 훨씬 재미있게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 자체를 싫어했음에도 말이죠. 즐거움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 즉 쉬어준 다음 다시 시작할 때 더욱 커집니다. 잠시 쉬는 동안 즐거웠던 기분에 대한 적응이 사라져서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겨운 일은 끊김없이 한 번에, 즐거운 일은 중간중간 쉬어가며 즐겨보세요. 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들으냐고 쉽지 않죠? 또 수업 집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온라인 계약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일주일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행정 교과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업무 관리, 네, 다시 한번 눈으로 보라고 또 넣어놨습니다. 자, 우리는요, 업무 접수 지원하기를 나가고 있고요. 1-1의 업무 접수 및 처리 절차 파악하기를 네, 클리어한 상태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는 업무 지원 요청 처리와 회신 부분을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리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무행정 선권 준비됐나요? 네, 세 번째 책 경영 회계 사무의 02번 분류 총무 인사 일반 사무 세 분류의 2번. 자, 여기 앞부분들은 우리가 쭉 어제까지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몇 페이지를 피느냐? 22페이지부터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페이지는요. 자, 업무 지원 요청과 요청 처리와 회신 부분이에요. 자, 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두 가지 뭐였었죠? 네, 첫 번째가 바로 짜잔 조직이었어요. 조직. 자, 그래서 조직의 원리, 조직에 뭐라고 했어요?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요. 최고위층의 의사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하고 각 부서는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혹시 한 번에 기억하실 수 있겠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형광펜으로 하니까 안 보여가지고요. 자, 계단을 그려요. 그쵸? 계단에서 자, 높은 사람 누구? 사장님. 낮은 사람 누구? 사원.
자, 사장님은 사원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죠? 자, 사원은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죠?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해요. 자, 그래서 요 조직이라는 것은 이 사장님이 최고위층의 의사를 각 부서에 명령을 통해서 전달한 것을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해갖고 보고하는 거, 요게 바로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부터 사원 순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되어진다라는 거. 자,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 하향식.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향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 조직의 단점이 뭐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바로 창의성을 저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 가지 일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분업화,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분업화의 원리를 적용해서 업무 능률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품위제도의 이해였어요. 품위제도의 이해. 품위제도는 뭐였어요? 자, 업무 수행자가 지시받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 보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상사의 서류에 따라 차례로 결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그래서 뭘 기억해라? 기한, 상신, 결제 단계를 거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기한 작성, 그 다음에 상신, 다음 페이지에 결제. 자, 기한 작성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업무 수행자가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기한이라고 한다.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 그랬죠? 자, 상신은 어떤 걸 가지고 상신이라고 합니까? 상신은 말 그대로 뭐할게? 상사에게 문서로 보고하는 것을 상신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요즘에는 전자결제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자, 넘겨서 쭉 가셔서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결제. 결제는요, 결제 권한 있는 상사가 검토해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형태로 승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결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품위제도의 장단점 중요하다고 했고요. 품위제도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뭐였죠? 네, 하급자와 상급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하급자의 창의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잘 정리가 됐나요? 자, 그렇다면 방금 했던 그 결제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제랑 결제 구분할 수 있어? 이 두 개 헷갈리면 큰일 난다. 당장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나중에 너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결제 부탁드려요, 결제 서류 이런 거에 이 두 개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막 사람들이 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것도 모르냐, 막 뒤에서 욕하고 막 무시하고 그런다고. 딱 3분만 투자하면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 결제 어휘는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에 많이 쓰여. 근데 카드나 현금 이런 거 다 뭐와 관련된 거야? 경제랑 관련돼 있잖아. 경제 뭐야? 돈이야, 돈. 그래서 돈과 관련돼 있는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이런 게 다 뭐라고? 어휘라고, 어휘. 근데 그래도 네가 이거 헷갈릴 수 있잖아. 내가 글자를 잘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어휘에 보니까 이게 스타벅스 동백선 카드인데 카드 결제 어떻게 해? 이렇게 샥 긁는단 말이야. 정말 멋있게 그려놨어, 그렇지? 자, 두 번째 결제. 이거 I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허가라는 거야, 허가. 결제 서류 뭐야? 허가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결제란에 도장 찍어주세요. 허가해주세요라는 뜻이야. 그 우두머리한테 결제를 부탁한다 그럴 때는 요 결제 허가 대신에 뭘 쓰냐면 제가 해달라고. 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세상에.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지. 결제랑 결제 절대 헷갈리지 않겠지? 자, 어때요? 결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헷갈릴 수 있는 영상 잠깐 가지고 왔어요. 자, 영상이 연달아서 계속 나왔죠. 오늘의 수업은
또 선생님이 교과서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은요,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과 업무 회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오늘도 크게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아, 업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무 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두 가지를 꼭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업무 환경의 변화와 의사소통. 자, 업무는요, 요즘에 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맞대는 면대면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조직 간의 협력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그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많이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 사내 인트라넷의 발달로 업무 요청과 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있어요. 자, 이거 사내 인트라넷 오면 해보신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직급과 성함으로 회사 내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을 온라인상으로 결제도 올려보고 뭐 기한도 올려보고 또 결제도 해줘보고 또 협업도 해보고 온라인으로 그 안에서 회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사내 인터넷상에서 해주는데요. 그거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업무 요청과 처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라고 책임 소재도 굉장히 명확하겠죠. 그리고 작년에 썼던 거, 재작년에 썼던 거, 그 작년 이맘때 했던 업무에 대해서도 처리된 업무가 축적되다 보니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의사소통의 중요한 거 다 아실 텐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말이나 문자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나 그 문자 자체. 그런데 그런 표정이라든가 몸짓, 침묵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약간 이걸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달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말과 문자라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포함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노력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업무 수행할 때 그런 의사소통은요. 하향식, 상향식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향적인 거는 상사에 의해서 어때요? 이렇게 지시, 명령, 게시판, 방송, 편람, 정보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게 하향적 의사소통이 되겠고요. 상향적인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하급자의 보고나 내부 결제, 제안 등이 바로 보고 개념인 것이 바로 상향적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수평적으로는요, 뭐, 같은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같이 회의해가지고 결정하는 위원회라든가 회랑 같은 거에서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업무의 회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의 회신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업무가 끝났는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업무 요청자에게 나한테 업무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께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업무의 회신입니다. 자, 사무행정의 그 업무에서는요. 대부분의 요청자가 누구예요? 상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사에서 부하 직원으로 갔을 때는 어떤 의사소통? 하향적 의사소통. 위에서 밑으로니까 하향적 의사소통. 자, 하향적 의사소통으로는 보통 뭐가 돼요? 명령으로. 그치? 근데 그 명령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해? 다시 회신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고를 통해서. 자, 여기가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화살표, 명령. 자, 보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지금 업무 보고는 상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업무 회신할 때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지시자, 시킨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영상들 계속 반복해서 봤었죠? 그때 뭐예요? 핵심만 얘기해야 됩니다. 두갈식이었어요? 미갈식이었어요? 두갈식이었죠. 뺑글뺑글 돌아서 뭐 결론이 뭔데? 그래서 핵심이 뭐야? 라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먼저 결과나 핵심을 이야기한 후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또 여러 가지 다 일일이 일하고 있는데 방해되지 않게 보고를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에 따라 보고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애매모호한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정확하고 구체적인 숫자, 용어를 사용하고요. 빠르게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걸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보고가 너무 페이지가 많아요. 그러면 보기가 힘들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업무 처리 결과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원페이퍼라고도 얘기해요.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직접 보고와 간접 보고. 보고는 어떻게 밑에 사람이 위에 상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이제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 회신하는 건데, 그때는 상대방이 지금 엄청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집중해서 하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말 끊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업무 회신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스케줄을 확인해야 돼요. 선생님도요, 되게 막 숫자 같은 거 막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막 학생들이 오거나 다른 후배 교사 선생님들이 막 그 분위기 딱 깨놓으면은요, 가끔 저도 답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제 업무가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보고도 가능하면 결과를 가지고 적당한 거리 유지해서 업무를 전달하는 게 좋아요. 특히 파일을 끼워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파일의 위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 편하게, 아니죠. 상사가 보기 편하게 돌려서 하고 가능한 한 결론부터 보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결과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우선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하고 따로 결과에 대한 목차는 뒤에 추가해서 보내두시면은요, 굉장히 좋아요. 자, 코로나19 지금 등교로 인해서 수행평가를 바꿔야 합니다. 뭐 어떤 거를 등교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됩니다. 막 이런 것들. 다 나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한 페이지로 보통 정리를 하고요. 보고할 때 나머지 필요 첨부사항은요. 목차를 만들어서 뒤에 추가로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직접 보고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고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영상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냥 읽기에는 딱딱했기 때문에 미리 영상으로 봤었습니다. 자, 간접 보고는 보통 뭐 할 때 쓴다? 온라인 통해서 해요. 자, 온라인 통해서는요, 선생님 생각엔 제일 중요한 거 이메일 보내거나 메신저 보낼 때 그런 예의만 잘 지킨다라면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수신인이 정확한지, 그 다음 업무 결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이 잘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서면이라는 건 글서자거든요. 글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자신이 처리한 업무 결과 내용을 표지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즉 간접 보고할 때도요. 좀 요약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상 길면 안 보잖아요. 마지막으로 보고와 전달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보고와 전달. 자, 보고는요. 자신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의 경위나 결과 및 시사점을 전달하는 거. 자, 전달은요. 자신의 의견에 부재한 것으로 일의 사실이나 정보를 관련된 부서원과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고는 자신이 의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전달은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보고는 어떤 거다? 자신의 의견이 포함된 것. 전달은 어떤 거? 자신의 의견이 빠진 거. 자, 그런 것을 보고와 전달의 차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요.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전달이 아니라 어떻게 업무 처리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고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내용이 좀 많죠? 네,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건 또 어떤지 오늘도 피드백 해주세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업무 지원 요청 처리하는 수행 과정을 실예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은 제가 늘 광고하는 거죠. 등교 계약 이후 원래는 어제부터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들 온라인이라서 좀 더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익명이고요. 선생님하고 여러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